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는 어제부터 내린 눈과 비가 밤사이 얼어붙어 오늘도 출근길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의령군 자굴산 순환도로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며 창녕군 대한면 등에서 빙판길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부터 비상 1단계로 전환한 경상남도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차량 86대, 인력 180여 명을 투입해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긴급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많은 눈도 예보됐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 김라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에서 기억해 주실 것은 많은 눈과 다시 시작되는 한파, 강한 바람입니다. 먼저 특보 현황 보시면 어제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함양과 거창 등으로는 현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산천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우선 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도 서부 내륙 쪽으로는 약간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 가운데 그 양이 점차 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새벽까지 3에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으로는 5mm 내외가 되겠는데요. 어제 내린 눈비에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빙판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됩니다. 한낮에도 거창은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강력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곳곳으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할 정도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사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도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앞바다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 창원 지역 선탕절을 기점으로 강력한 한파는 조금씩 완화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어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작 김 의원 소속 국민의힘은 징계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 2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포함된 이태원 참사 경남 시민대책위원회가 창원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건 막말 파문 아흘의 만입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거쳐 석 달 안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보다 경남도당의 징계가 우선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도당이나 어디에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그 능동적인 어떤 입장을 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지난 13일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는 정확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40여 초에 불과한 사과문 낭독과 공인인 걸 깜빡했다라는 해명으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 김 의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번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에게 하루 한 차례 식사 지원을 추진합니다. 대학생 한 명에 한 해 60만 원씩 지원해 학교 급식 시설은 물론 지역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 밥값은 3,800원으로 지난 10월 25% 넘게 올랐습니다. 밥 한 끼도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취를 하는데 막 월세 내고 막 부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끼를 먹어도 좀 싸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도 있고. 지난 3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생 1,900여 명 가운데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굶거나 뭐 컵라면을 사 먹거나 이렇게 좀 가격을 많이 낮춰서 배만 채우게 먹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학생 무상 학식 지원을 추진합니다. 대학생에게 한 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학교 급식 시설은 물론 지역 일반 음식점에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 절차를 협의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남 지역 23개 대학교의 재학생 6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학사 일정 150일을 기준으로 하루 4,000원 지원을 가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한다고 치고 3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이 아닌 또래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풀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의 해법을 찾는 연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에는 전문 공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이나 예술촌도 시민들의 작품 활동 공간으로 개방돼 한 해 3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로 12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연의 빛깔로 천을 물들이는 염색 수업이 한창입니다. 71살의 대구치 키요에 씨. 10여 가지가 넘는 염색 기법을 배우기 위해 8년째 이 공방을 다니는 중입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은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規制のものではなくて教えてもらったことをもとにですけども自分のそのやりたいことがやれるというところが 창작의 숲에서는 염색과 직조, 실크 스크린, 동판까지 4개 종류의 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의 핵심 브랜드인 전통 공예를 한층 더 친숙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金沢市もそういう触れる機会を多く場を設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小さい時から触れる機会が多い。それが直結し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전통 공예뿐만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원형의 미술관. 2004년 개관 뒤 세계적 명소로 떠오르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 정원에서 곧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옛 방직 공장을 개조해 만든 시민예술촌입니다. 음악과 연극, 미술, 공예 등의 작품 활동을 하는 시민들로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8개 문화시설을 다녀가는 입장객만 한 해 300만 명, 우리 돈 29억 원의 적지 않은 운영비가 쓰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문화라는 도시의 핵심 브랜드를 지켜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個性が歴史と文化っていうのが金沢の個性、金沢市の特徴なので、全く市民の方は文化、金沢の文化政策については寛容に受け入れてくれているので。 전통공예 체험 공방을 포함해 도시 곳곳에 자리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지법은 세관 공매물품을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무역회사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세관 공매와 관련한 투자 배당금을 주겠다며 유인해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69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과 연수가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이상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